먼저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학부 김기준 교수님, 저희 한국건축역사학회 박수리 선생님. 오늘 아까 발표에서도 많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금성건축사사무소 김홍익 대표님, 한국국제주택공사 국제주택연구원 총연구원이신 앞에 그 발표에서 보듯이 한옥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어떤 집에 살고 싶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의 주제들 앞에도 한옥 앞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고급 한옥 또는 고급 한옥, 또 하이브리드 한옥, 또 한류 한옥, 이렇게 많은 일들이 붙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전통적인 형태와 그 법들이 얼마큼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전통 한옥, 또 현대 한옥, 또는 한옥풍 건축, 또는 한 스타일, 또는 한류 건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한옥에서 다루어질지 굉장히 넓게 이제 아까 보면 그런 전략에서 한옥의 파일을 갖다 굉장히 키워야겠다. 목표주택에 머무르면서 한옥이 찾아오고 있는 부분을 더 키워야겠다는 그게 좋습니다. 오늘 그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그런 토론이 아니고요. 저 혼자 한 분 정도니 먼저 가장 현장에서 많은 경험에서 윤재신 교수님께서 강동진 그 민속 박물관 가지고 그 한옥의 직접적인 차용을 적급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교육을 우리도 받고 자랐습니다. 그게 70년대 초반이고요. 60년대 말. 그 한옥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저급한 수준이다. 우리 건축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한옥은 창작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한옥을 다 멀리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옥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런 말 하면 다들 나 저 사람은 원래부터 한옥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정말 한옥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저 정말 멋진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한옥을 하는 사람으로서 앉게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건축계에는 그 한옥에 대해서 멀리 합니다. 현대건축으로서의 한옥의 자리는 없고요. 오늘 같은 자리는 정말 이례적인 자리죠. 그러면 한옥을 좋아하시는 분들, 전통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한옥을 또 좋아하실까요? 그분들은 또 한옥이 과거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한옥을 좋아해서 한옥의 변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옥의 진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앞에서. 제 경험이 아까 이경아 교수님이 보여준 돈하문 공연장하고 이제 전시관을 한옥으로 했는데 서울시 한옥시민을 하다 보니 창호에 전통 관살, 전통 창호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전면 유리창을 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통풍을 할 수 있는 창만 빼놓고 지적을 받았어요. 전통 창호 바꿔라. 남산국악당 공연장 설계를 했을 때 문화재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옥이냐 아니냐. 항상 그런 거를 했어요. 창호지를 넣어라. 이런 유리 일본에서 하는 거지 한국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명한 그 한옥에 대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문화재위원들은 한옥이 변모하는 걸 싫어하고 원형 그대로 가기로 하고요. 현대건축에서는 한옥은 과거의 것일 뿐 현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옥은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회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 그 한옥, 좀 다른 색다른 한옥 모습들을 본 사진들을 보면 제도권에서 만들어진 그런 한옥들이 아닙니다. 변모된 한옥의 진화, 이건 비제도권, 건축계 밖에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한옥, 그 한옥 시장은 사실 비제도권 시장입니다. 건축계로 보면 그런 비제도권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좀 더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한옥은 주택이라기보다는 보통 제가 이제 공공건축을 해서 한옥을 제안했을 때 결국 이제 세 개의 주택, 아니 세 개의 건물을 한옥으로 한 바가 있는데 다 문화재 심의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한옥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휩싸입니다, 항상. 그리고 현상 설계에 한옥을 변묘시켜서 내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순수히 한옥을 했을 때만 사람들이 용인을 하지, 한옥을 조금이라도 변형시키면 이게 일본식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옥에 대해서는 아주 틀에 박힌 어떤 조선시대 그 한옥에 대한 그 틀에 박힌 게 굉장히 강하게 우리 이제 건축계에는 있고, 이제 비제도권 밖에서 이런 민간이 만들어내는 그 한옥들이 요새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발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계 전반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는, 한옥도 창작의 대상이다. 한옥도 쉽지 않은 설계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 원래는 이제 현대건축에서 출발했는데 한옥을 설계해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옥 쉽지 않은데 그걸 창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문화재 하시는 분들, 전통 한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옥의 진화를 좀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실험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제도권에 일어나는 이 자유로운 여러 가지 발상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다니면서. 저 자유로운 발상에 대해서 그걸 좀 그분들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옥이 창작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느꼈던 가르침이 담아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우리가 살고 싶은 한옥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몇십 년 전에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시대가 근대가 시작될 때 이 시대의 우리의 새 시대에 맞는 한옥의 모습, 우리 주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학계나 또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시대적인 배경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건축에서도 우리 한옥뿐만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 인접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특히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현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런 자리가 국가한옥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한옥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윤재신 교수님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한번 논지를 좀 더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김기루 교수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진화라고 하는 표현이 좀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옥이 그러면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면은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밀려나게 됐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일본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답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고 진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부적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 사회에서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 주택이라든지 그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왔을 때 뭐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한옥이라고 현대 사회에서 뭐 현대화돼가는 과정 속에서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담지 못하는 현대화된 생활 방식을 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부적응하게 되고 적응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소멸되어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60년대 이후에 급속히 성장한 그런 그 사회에서는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기 어렵지 않았나.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이렇게 한옥에 대한 관심들과 또는 한옥을 다시 짓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 속에 빠르게 아주 빠르게 변하는 어떤 그런 그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시간을 좀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바뀌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전통 한옥이라고 우리가 좀 한옥이 또 앞에 또 말을 붙이게 되는데 전통 한옥, 뭐 다시 말해 조선시대 때 했던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한번 지어지게 되면 그것이 라이프 사이클을 전부 다 수용을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집에서 살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었던 거에 반해서 우리가 뭐 60년대 이후의 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러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집에서 수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이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평대 집에서 살다가 뭐 신혼 때는 20평대에서 살다가 30대, 40대, 30평대, 뭐 좀 더 50평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뭐 애들 다 커서 나가게 되면 다시 20평대로 다시 들어오는데 뭐 이런 그 이사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서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뀌었던 것이 60년대 이후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경향이 조금은 다시 이제 아까도 이제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 때는 이제는 한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변적인 걸 통해 볼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가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이제 저 발표하셨던 이제 이병헌 교수님 같은 경우에서 몇 가지 유형의 몇 가지 유형의 한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봤을 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였었냐면은 이제 한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최소한 그러니까 발표하실 때 아까 뭐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구조, 그러니까 목구조라고 하는 것과 기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거는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한옥이라고 하는 거에서 재료와 국법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진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활을,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나갈 수 있는 곳으로서 이제 진화돼야지 좀 더 적합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반해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거나 또는 진화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재료나 불법이나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로서 그 마지막 발표하신 이명희 센터장님도 이제 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그 국법과 이제 그 지붕, 그 목구조라고 하는 그 지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 외에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제 그 한옥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써 사실 저희들이 뭐 주택 설계나 이런 거 하셨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냉장고하고 뭐 이렇게 싱크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삼각형 들어서 제일 짧은 동선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제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에서 이제 집을 설계하고 그 동선이 짧아야지 좋은 집이다라고 어떤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던 거겠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에서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동선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거든요. 뭐 한복도가 만들어져야 될 상황이 생긴다든지 해서 결국은 마당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마당 뭐 참 좋은데 동선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할 지금 어떻게든 간에 좀 해결을 좀 해줄 수 있어야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그 한옥을 짓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당을 없애고 그 마당을 없이 그냥 집을 꽉 채워놨다 50% 꽉 채워놓고 나오는 그런 집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는데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그 국법과 재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진화라고 하는 것 외에 그 외에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이경화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좀 어떻게 담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신 윤재신 교수님은 이제 그 티 패턴과 이제 티 패턴의 이론도 제가 사실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패턴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박람회적인 것보다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옥의 진화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옥 하이브리드냐 또는 하이브리드 한옥이냐라고 이제 그런 표를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제 윤재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한옥 하이브리드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한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20세기의 다양성이라든지 뭐 세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데서는 하이브리드 한옥보다는 한옥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사실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은 이제 아까 이제 이경화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같이 매칭을 시켜서 봤을 때 최소한의 국법과 또는 재료, 지붕과 그다음 국법 그리고 마당까지 넣었을 때 그것을 이제 한옥 하이브리드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그걸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강민 선생님께서는 이제 수요층과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 센터에서 생각하는 세 가지 관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점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층에서는 이제 대체로 친환경적이다 또는 자연환경에 뭐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이제 현대식으로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좀 거리가 좀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친환경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형태적인 거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고요. 그것이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류주택, 목조주택 얘기했을 때 목조주택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쭉 봤을 때 내용 느낌은 뭐였냐면 이것이 한옥이 아니어도 뭐 단독주택이나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이거나 또는 마당에 있는 뭐 투가구 목조주택이거나 별 상관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의 차이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그것이 한류주택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마당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에 대한 부분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단독주택이나 또는 뭐 타운하우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꼭 한국에서 가져와야 될 마당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 내용이 있다거나 먼저 이경아 교수님, 그 서울시 한옥문화팀에 있으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현장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실현이 안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같이 포함해서 지금 김기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국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 한옥의 특성을 살려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직장을 옮겨가지고 이전 직장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왠지 그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좀 해명해야 될 자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가 한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민 소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한옥은 청작의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사실은 관이 이렇게 민간을 따라가는 게 속도가 늦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좀 늦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일을 진행하는 공무원의 조직에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 속성상 굉장히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걷어들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지원해주는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참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심의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그거를 제동을 거는 한의위원님들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심의를 넣으시는 여러 건축가분들의 심정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걸 해서 한옥에 뭔가 이 파일을 키우고 더 새로운 것들을 하면서 한옥의 진화를 꿈꾸시는 분들인데 또 이제 한옥위원회 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나가면 오히려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한옥의 이 시장이 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굉장히 좀 가슴 아프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민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만큼 그렇게 발전적으로 빨리빨리 스토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기주 교수님께서 그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폐율 60%를 꽉 채워가지고 만든 그 한국 2층 한옥 반지하를 가진 2층 한옥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당에 한옥에서의 마당의 존재 그 마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선이 길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어떤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게 아니겠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건축가가 주택 설계를 하고 그것만 한옥은 아니었는데요. 그 건축가가 자기가 설계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나는 이 주택에서 굉장히 동선이 긴 집을 일부러 설계하고자 했다. 그동안은 동선이 짧은 집도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지만 동선이 길므로 인해서 나쁜 게 뭐냐. 그 규모가 주택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주택 안에서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돌아다닐수록 가족의 구성원들과 많이 만나는 기회가 생기고 많이 만나면 가족과는 친밀도도 더 생기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애정도 더 커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동선을 긴 집을 설계하고자 했다라고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동선이 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솔직히 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아까 뭐 제가 고급, 저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이게 사실 고급과 저급을 가르는 게 뭐 가격이 될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규모가 될 수도 있는, 규모도 그거를 다룰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거를 누군가 어떤 이제 한옥을 건축하시는 분이 정말 저가의 한옥을 가지고 그 한옥 내에서 작지만 굉장히 공간의 레이어드를 많이 주면서 풍부한 한옥을 보여주시면 정말 거기에서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저 또한 그런 한옥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당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그냥 마당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게 마당과 한옥, 그리고 한옥 내부에서의 공간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들에서의 공간 간의 관계들이 좀 회복이 되고, 그동안 우리가 한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격 낮춰야 된다. 그리고 뭐 한옥에 대해서 뭐 수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한옥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일반적인 우리가 건축을 하는 설계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외부 공간과 그 건물 간의 관계 그리고 그러니까 한옥 자체도 아까 김민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창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하면서 더 새로운 한옥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 우리에게 충분한 한옥 받아들여주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그런 한옥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